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지금 시기가 우리 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이 불안지수가 굉장히 높은 시기입니다. 불안지수와 걱정지수는 굉장히 높지만 재밌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님과 수험생들의 걱정과 근심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총체적 난국인 거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그러한 걱정과 불안감 싹 잡아드리겠습니다.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멘탈 부분 싹 잡아드릴게요. 멘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다른 과목들은 멘탈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 시간에 제가 그 부분을 싹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솔루션 딱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6평이 수능 성적과 크게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6평은 종속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평은 독립사건입니다. 6평과 수능은 관련성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N수생들을 많이 지도를 합니다. 초수생과 재수생들은 6평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3수생, 4수생, 5수생부터는 초수, 재수만큼 6평에 목숨 걸진 않습니다. 특히 6평 때 1등급, 2등급 나온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아요. 6평 때 1, 2등급 나와봤자 수능 때 4, 5등급이 나와서 한 번 더 하는 친구들은 6평에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평 때 1, 2등급이 나왔으면 수능 때도 1, 2등급이 나오는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그 비율이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6평 성적을 마치 수능 성적처럼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사실은 합리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납득은 잘 안 되실 거야. 6평은 굉장히 큰 시험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많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믿어 주십시오. 6평 성적은 수능 성적과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6평 성적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 부여를 하게 될 경우 우리 자녀분의 또 수험생 본인의 수험 생활이 완전히 꼬여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6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6평 성적을 위해서 뭔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능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평을 위해서 내가 수능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큰 목표를 세워놨는데 당장에 지금 3월 21일이 되니까 걱정이 돼서 이 계획을 어그러뜨리고 6평을 잘 보기 위한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6평도 못 보고 수능 공부도 망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보시고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공부의 연속성을 지키면서 수능 보고 가십시오. 6평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내가 지금 하는 공부,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조금 그래도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지금 현 시점에서의 약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향후에 보완해야 될 약점이 무엇이냐 요걸 체크해 주시면 6평의 용도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되지, 이 6평 성적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과 수험생 간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은 상반기에 네가 그 정도 했으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그 자녀분 입장에서는 또 섭섭한 거죠. 난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는 거 어떡하냐. 사실 여러분 뭐 몇 수를 하든지 간에요. 대부분의 인강이나 강의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커리큘럼 자체가 1월부터 6월까지가 개념 강의예요. 개념 강의예요.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가 문제풀이 강의예요. 문제풀이 강의. 그리고 9월부터 10월 혹은 11월까지가 모의고사 강의예요. 성적 때는 보통 요 사이 어딘가에서 일어나요. 성적 상승은 요 사이 어딘가에서 일어나요. 물론 상반기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 수업 듣는 친구들도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요때 일어나요. 왜냐면 개념을 공부할 때는 성적 상승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분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필요 이상으로 터치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그 필요 이상의 기준을 제가 밑에서 잡아 드릴 거예요. 네, 일단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수험생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부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반기 정도 되면요, 부담을 내려놓고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부담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부담을 좀 내려놓으세요. 6평 별거 아니야 생각하시고 공부에 좀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공부에 좀 미쳐보세요. 상반기의 점수나 등급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자신감과 습관을 잡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즐겨야지 여러분들이 오래 공부할 수 있고, 오래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공부에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습실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막말로 그냥 앉아 있어도 돼. 근데 가장 늦게 앉아 있어. 가장 오래 앉아 있어.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오래 앉아 있는 그 시간 동안 뭔가를 하게 돼 있고, 그걸 하게 되면 뭔가 발전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그럼 재미가 붙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부가 잘 되고 있는 친구들은 탄력을 붙여서 공부에 한번 미쳐보시고, 공부가 잘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은 일단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부담감보다는 그냥 책상에 앉아, 그리고 제일 늦게까지 앉아있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뭐 일부러 자신감을 가져라,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따위의 말을 안 하더라도, 못 듣더라도 그냥 자기 스스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 이 자습실에서 내가 가장 늦게 나오니까. 왜? 내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제일 오랫동안 하는 것 같으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마인드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도 1번의 연속성인데요. 6평 결과로 걱정, 근심, 불안은 절대 금지입니다. 특히 미대 입시생들이나 체대 입시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겁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이게 다 필요 없어요. 미대 입시생이나 체대 입시생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결과를 토대로 무슨 특정 대학의 반을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9평 결과의 점수가 또 뒤집히잖아요. 그분들이 알아서 또 반을 편성해가지고 자녀분을 합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잘 짭니다. 이거 상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자녀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냥 믿어주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아요. 괜히 6평 점수 좀 안 나왔다고 수험생 달달 볶고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요. 애들 막 우울증 오고 맨날 집안에 싸움이 끊이질 않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놔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부모님들과 자녀분들도 이제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내가 잘 나왔다고 해서 막 들뜨지도 마시고 못 나왔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발 제발 부탁드리는 건 결과평가 하지 마세요. 6평 때는. 아시겠습니까? 6월달은 결과가 아닌데 수능이 결과인데 왜 6평 때 결과평가를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당장에 1, 2등급이 안 나온다고 해서 왜 싸웁니까? 부모님과 자녀분이. 그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대신 과정평가 해주십시오. 과정평가. 지금 상반기에 공부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지금 현 시점에서 약점이 무엇인가?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혹시 작년과 비슷한 사이클로 가고 있진 않은가? 체크하셔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지,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싸우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이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상반기에 내가 공부를 잘 했는가 평가하시고, 이대로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평가하시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내가 잘 해왔다, 당장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상반기에 내가 잘 해왔다라고 하면 그냥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6월달은 사실은 개념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문제를 많이 푸는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확 나오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 농사를 짓는데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여름에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분은 자꾸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추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게 좀 슬프고요. 또 답답하기도 해요. 어,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어떤 부모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올해도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과정평가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작년과 동일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동일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는 뭐 그 어떤 특정 강사의 똑같은 강의를 듣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 자녀분이 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복습을 하고 또 공부 시간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고 또 현 시점에서 약점 보완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듣고 작년에 복습을 안 했어. 근데 올해도 수업을 듣고 복습을 안 하고 있어. 그럼 이거는 혼을 내줘야 돼요. 수험생 자녀라고 해서 예민할 것 같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얘기해야 될 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께서 얘기를 안 해야 될 거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녀분과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분들도 얘기해야 되는 타당한 걸로 얘기를 하면 애들이 들어요. 그 타당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자, 6월 평가를 봤어요. 혹은 뭐 학원 모의고사를 봤어요. 봤는데 결과가 만약에 안 좋았어. 근데 그랬을 때 작년이랑 똑같이 공부하고 있니? 작년에도 네가 복습을 안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복습을 안 했어? 그럼 애들이 만약에 복습을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혼을 내지 마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 복습을 해야 돼. 그럼 복습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한번 같이 볼 수 있겠니?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시면 좋을 게 없어요. 부모님에게도 좋을 게 없고 자녀분에게도 좋을 게 없고 아시겠습니까? 높은 경우의 확률에 보면 분명히 자녀분이 전년도의 부족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부족 부분 보완하고 있을 거예요, 애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뭐 저한테 상담을 주시던지 아니면 자녀분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던지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수능도 일종의 투자죠, 투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어 4월 21일 날 투자를 했습니다. 4월 22일 날 이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분의 수능 성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평가원 성적, 6평 성적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유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아닌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중간 과정에는. 하지만 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게 좋아요? 주식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판매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 자녀분의 성적도 수능 때가 되면 반드시 오를 것입니다. 과정을 잘 보낸다면 결과는 분명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결과평가가 아니라 과정평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안 되거든요. 특히 부모님들의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그 욕심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컨트롤 하셔야 되고 자녀분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시기보다는, 그죠? 왜냐면 지금 이 6평 성적이 있죠? 혹은 학원 모의고사 성적이 있죠? 이거는 해결 가능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6평 성적, 학원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시기보다는
자녀분과 부모님 간의 과목별 진행 상황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고, 또 그래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담당 과목 선생님과도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과외를 하고 있다면 과외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 말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 강사가 말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잘 되고 있다, 과정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굳이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심을 미리 좀 잡아놓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6평이 시행 전인데요. 이거는 지금 시점에 미리 해주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6평 이후에 이걸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때라도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빨리 자녀분과 과목별 진행 상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 보시고, 그리고 담당 과목 선생님과도 상담을 해 보시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문과 의혹을 미리 제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중심을 우리 부모님들부터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분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부모님께 먼저 진행 상황을 잘 말씀드려서 부모님이 걱정이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괜히 막 알 필요 없어 이러지 마시고 좀 과정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알려드리세요. 그래서 부모님의 불안을 해소시켜 드리고 여러분들 마음 편한 상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담당 과목 선생님과도 불안한 경우에 상담을 해서 내가 이대로 하면 될 수 있겠냐 상담을 해서 의혹과 의문을 해소하시고 중심을 미리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멘탈을 확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평 후엔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6평 후에는 이게 잘 안 돼요. 6평 후엔 잘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하시고, 6평이 지난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급한 대로 잘 안 되시겠지만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때 멘탈을 잡으시면 올해 자녀분이 대학을 갈 것이고요. 이때 멘탈을 잘 못 잡으시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니까 멘탈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 영상은 좀 부탁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